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HD건설기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 콜은 HD건설기계의 발표가 있은 후 참석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HD건설기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D건설기계 IR 담당 천종호 상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HD건설기계 실적 발표 청취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 1일부로 HD그룹 내 건설기계 두 회사의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경영실적은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각각의 결산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고 2026년 경영 전망은 합병법인인 HD건설기계를 기준으로 영업본부장이신 최태근 전무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HD현대건설기계 양사의 2025년 연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간 양사 모두 매출 측면에서 10%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3.78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현대인프라코어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4.55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문과 엔진 사업부문이 모두 성장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사업부의 경우 인프라 투자, 광산 관련 수요 등에 힘입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호조가 이어졌고 글로벌 금리 하향 안정화 기조 속에서 선진시장의 수요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현대건설기계가 연초 중국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수익성은 매출 성장과 판매 믹스 개선, 단가 인상 및 전년 대비 축소된 프로모션 비용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현대건설기계의 2025년 영업이익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주요 하락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 물가 상승 및 북미 관세 대응에 따른 변동비, 고정비 증가 마이너스 130억 원, 둘째, 중국 사업 재편 및 충당금 설정 등 일회성 비용 마이너스 21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매출 확대와 판가 인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2026년 2의 체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1,7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현대인프라코어의 2025년 영업이익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8억 원 증가한 31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의 변동비, 고정비 증가 요인과 유사하게 물가 상승과 북미 관세 관련 부분이 변동비, 고정비의 증가 요인으로 반영되었으나 건설기계와 엔진 사업부의 물량 증가 및 수익성 중심의 판매 효과가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일회성 비용 요인은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280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 관련 충당금 설정, 본사의 판매 보증 충당금, 로직의 일원화, 성과급 추가 인식 등이 있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매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사업부 판가 인상 및 판촉비 축소, 엔진 사업부 판매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23억 원 증가한 2,8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는 건설기계 양사의 4분기 부문별 매출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4분기 매출액은 산업 차량이 다소 부진했으나 건설기계 제품과 부품 호조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20% 성장한
9,47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플러스 29% 성장하여 1조 2,146억 원을 기록했는데 건설기계 사업부가 전년 대비 35% 성장하였고 엔진 사업부가 사회 매출 기준으로 플러스 15%, 총 매출 기준으로는 플러스 13% 성장했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는 양사 건설기계 사업부의 지역별 실적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의 회복세가 3개 분기 연속 이어진 가운데 전년 대비 성장폭은 매 분기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신흥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심의 인프라 투자 및 자원 개발 관련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 이어졌고 유럽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개선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인도는 3분기 몬순 이후 완만한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된 가운데 헤아라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구매력이 회복되어 수요가 개선되었습니다. 북미는 생각보다 견조한 시장 수요와 전년의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이번 분기에도 성장했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 수요의 개선이 가격 인상 전의 선구매 수요인지 또는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분위기를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사업 전반의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 매출 증가와 더불어 중형 대형 판매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판가 인상과 프로모션 비용의 축소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북미 관세 관련의 내용은 비용 증가로 이어졌고 2025년 연간으로 현대건설기계의 임팩트는 마이너스 200억 수준, 현대인프라코어의 임팩트는 마이너스 50억 원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상승은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시장 회복과 연동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 말 기준 현대건설기계는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인프라코어 역시 전년 대비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말 합병법인의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인 90%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HD건설기계는 견고한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는 2025년 사업연도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양사는 2024년 3월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정책 공시를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별도 순이익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활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해당 기준에 맞는 주주 환원이 실시되며 총 재원은 양사의 합산 순이익의 30% 수준인 873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현금 배당이 264억 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이 609억 원이며 자사주 매입은 신탁 계약을 통해 2월 10일부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해당 물량은 빠른 시일 내에 소각할 계획입니다. HD건설기계의 합병 기일이 1월 1일이었던 만큼 회사는 합병 주주 기준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2월 27일로 설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빠른 성장과 이익 개선을 통해 향후 주주 환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2025년 실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2026년 경영 전망은
합병법인인 HD건설기계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본부장이신 최태근 전무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합회사 영업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태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6년 HD건설기계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6년 경영 목표는 북미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지금 건설기계에 대한 회복세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기초로 번역별 영업 전략 강화 및 합병 시너지 창출을 하고 또 AMPS 사업 강화 및 또 엔진 쪽 성장 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은 8조 7천억 원에서 9조 원까지 시장 성장을 상회하는 매출 달성과 영업이익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래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영 목표는 8조 7천억에서 9조까지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또 건설기계와 엔진으로 나누면 건설기계의 경우는 완성차가 26년에 6조 1,177억으로 전년 대비 6.7% 성장, 부품의 경우는 7,620억으로 11.3% 성장을 기반으로 전체 7%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엔진의 경우는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인 1조 3,264억 대비 10% 성장한 1조 4,5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시장별 전망입니다. 먼저 선진 시장인 북미 유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5년 대비 2026년의 시장 전망은 유럽은 12만 4천 대로 한 3% 성장, 북미는 하반기가 시장이 성장을 했으나 선구매 효과로 판단 26년에는 11만 6천 대로 약 2.5% 하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은 아직 수요 정체 속 가격 경쟁과 규제 심화로 회복이 좀 제한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는 수요는 안정적이나 가격 경쟁 및 관세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 수요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25년 4분기부터 회복이 시작하여 26년에도 EU 기금 및 정책자금 투자로 시장 소폭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 하지만 경쟁 심화와 규제로 시장 여건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하에서 선진 시장은 신모델 중심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딜러 채널 확대로 판매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미의 경우는 3월 달에 열리는 코넥스포 2026년에 저희가 차세대 통합 모델인 헤비 기종 5개 기종과 10만 대 시장을 이루고 있는 컴팩트랙 로더 3개 기종 신기종을 런칭을 하고, 또한 25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ADT, 그리고 대형 장비 비중 확대, 그리고 대형 딜러 기반 판매 확대와 토탈 커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서 시장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25년 4분기에 본격 판매한 차세대 신모델의 안정적 시장 안착 및 휠굴착기 제품 경쟁력 강화로 헤비 기종 선도 업체로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CTL, SSL 등 컴팩 기종의 신모델 출시 및 전동화 장비 판매 확대 등을 통해서 탑라인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25년은 평년 대비 길었던 몬순의 계절적 요인과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 그리고 금융사의 고객 심사가 강화돼서 24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6년은 인도의 긍정적 경제 전망과 기초 인프라 투자 등이 예측되는 가운데서 오른쪽에 언급된 대로 20톤급 중심 안정적인 수요와 중대형 장비 점진적 수요 확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굴착기 시장은 구조적 성장세가 유지되고 특히 20톤 중심의 경제형 수요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인프라, 광산 프로젝트 증가로 중대형 장비 역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저희 인도법인은 리딩 업체의 지위 공고화 및 글로벌 공급기지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언급된 20톤급 경제형 모델 출시와 입찰 시장 전략 모델 중심 판매 확대를 통해
가격이 민감한 시장과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38개 딜러 채널을 기반으로 주요주 중심 대형 딜러 확장과 패키지 영업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대응력 및 지역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신흥 지역 중심으로 30여 개국 수출 확대와 내수 수출 병행 대응을 위한 생산 유연성 및 공급 능력 지속을 강화해서 원가 절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흥 지역입니다. 언급된 대로 원자재 골드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그 원자재 가격 성장으로 인해서 24년 대비 25년이 약 7% 성장세를 이루었고 26년 시장은 지역별로 보시는 것처럼 LA 남미 지역의 경우는 브라질의 대선 영향으로 다소 하락하는 반면 동남아, CIS, 그 다음에 대양주,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는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6년 전체 물량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25년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먼저 아시아 앤 패시픽과 CIS 지역의 경우는 그 인니, 호주 중심 자원시장의 안정적 수요 흐름이 예측되고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당사는 필리핀, 호주 거점 확충과 마이닝 솔루션 기반 영업 모델 확산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광산 시장이 대규모로 포지션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판매 채널 개선 및 마이닝 키 어카운트 공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LA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대선 영향으로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정치 거시 변수로 좀 혼조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고자 경제형 중형 모델 그리고 백홀오더 출시 및 현지 거점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신기종 및 원가 경쟁력 제품 도입을 통한 수익 창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동 아프리카의 경우는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광물 부국 중심 딜러망 확대, 중동 아프리카 지역 본부 설립을 통한 현장 영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마이닝 장비 패키지를 통한 대형 장비 판매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동의 경우는 메인 마켓인 사우디, UAE 중심으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도 전년 대비 2% 성장한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한국입니다. 25년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24년 대비 크게 성장을 하였고 26년 역시 시장 수요는 회복 국면 진입하고 5% 정도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그 양중양신 정책 기조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특히 서부 지역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고 팬데믹 이후에 노후 설비 교체 수요로 완만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 내수 역시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중고 장비 수출 증대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우는 통합공장 운영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 장비 비중 확대와 원가 절감형 모델 출시로 중국 내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중국 고수익 모델인 중형 휠 그리고 65톤 이상의 초대형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중국 건설업체와 연계한 해외 시공 판매 확대로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격 경쟁이 심한 원가 절감 모델, 즉 5톤, 13톤, 22톤 그리고 5톤, 15톤 휠 등 소형급 그리고 중형급에 대한 경제형 원가 절감 모델 출시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한국의 경우는 차세대 신기종 5개 기종 출시 기반 브랜드별 필드 영업 강화와 특수장비 등 수익 기종 판매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커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AMPS 2026년 매출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양 브랜드 AM 매출 6,843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24년, 25년
완성차 판매 증가에 힘입은 인스톨 베이스 증가에 맞추어서 26년도도 7,620억으로 전년 대비 11% 성장한 목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익스텐디드 워런티 판매 확대입니다. 즉 워런티 계약을 좀 연장을 해서 보증의 고객 공략을 공략을 하고자 하며 익스텐디드 워런티를 판매했을 시에는 고객 관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 회피도 가능하고 딜러는 부품 및 장비 재판매 기회를 확보하고 순정 부품 판매가 확대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장을 통해서 당사 장비 관리 시스템의 생태계를 확보하고 고객을 락인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 장비 판매 이후에 리커링 레비뉴를 올려서 AM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별로 익스텐디드 워런티 가입료 확대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핵심 KPI로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용 부품 판매 확대입니다. 소모품, 기능품 커버리지 확대와 경제용 부품 개발 및 판매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저가 선호 그 고객들을 타겟으로 부품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리매뉴팩처링, 리빌드 등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한 수리 옵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AM 사업을 위해서는 강력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별적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통합 글로벌 PDC 네트워크를 좀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양 브랜드가 토탈 11개 PDC를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 PDC 통합을 출발로 해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타임 센터 콘텐츠 고도화 및 26년에는 저희 딜러망에서 80개 이상의 업타임 센터를 구축을 해서 선제적인 서비스 대응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두 48시간 내 고객 클레임 처리율을 핵심 KPI로 관리를 해서 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엔진 사업본부 26년 매출 전망입니다. 앞서 실적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2025년에는 1조 3,264억으로 역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을 하였고 26년에도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지속 수행하여 1조 4,530억으로 전년 대비 25년 대비 10% 성장 목표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28년까지 2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 전망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발전기 및 방산, 산업, 차량, 선박, 엔진 등 주요 제품군 수요 회복이 긍정적인 가운데 시장 및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년 대비 10%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크게 발전용 엔진은 전자식 매출 확대 및 초대형 라인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디젤 엔진의 경우는 제품 라인업 보강을 통한 진입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고 가스 엔진의 경우는 북미 전력 수요 증가 및 친환경 경제성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초대형의 경우는 그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AI 전력 수요 급증 및 전력 공급 탈중앙화 추세에 따른 판매망 그리고 매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방산 엔진의 경우는 글로벌리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되며 동유럽, 중동 지역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고 26년에 군산공장 완공 후 대응력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앞서 언급된 대로 26년의 전망이 전년 대비 다소 좀 율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매출 성장은 긍정적이나 군산 신공장 비용, 또 신제품 등 미래 투자 확대에 따른 고정비 증가 영향으로 1,587억 원을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환율 1,350원 기준으로 산출된 영업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그 통합출범회사인 HD건설기계의 2026년 영업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의 이동원입니다. 네, 합병하고 첫 실적 발표인데요. 성공적인 합병 축하드립니다. 질문은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6페이지랑 7페이지의 일회성 비용 질문입니다. 각각의 일회성 항목들이 다르게 기재가 돼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앞으로 이게 더 남았냐라는 건데요. 중국 법인에 대한 거 있고, 미국 관세도 이제 더 있을 텐데, 그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엔진 쪽인데요. 그 4분기랑 작년 연간으로 했을 때 엔진 영업이익 얼마였는지 혹시 불러주실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게 작년에도 엔진 가이던스를 HDI 같은 경우에 낮게 줬다가 연중에 산업용이나 방산용의 마진이 급등을 하면서 좋아졌던 흐름이 있는데, 지금 4분기 판매 상황이나 그 산업용 이 흐름이 어떤지 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이 장표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다 합산을 해서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연결 조정이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이게 올해 경영 계획이 작년보다 연결 조정이 늘어나는데, 이게 연결 조정 항목들에서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일단 이 설명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일회성 항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회성 항목에서 지금 6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HC 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쪽 HC 일회성은 한 210억 정도 되는데요. 중국 사업 개편 비용이 한 50억, 6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충당금 쪽에서 조금 더 한 70억 정도 설정한 게 있고요. 기타 회계 처리 변경으로 인해서 좀 설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한 600억 정도로 큰데, 그 중에서 한 중국 관련된 개편 비용이 한 25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 240억 정도가 2024년에는 이익으로 반영됐는데 2025년에는 이익으로 환급되지 않은 브라질 법인 쪽하고 본사에서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일회성 항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신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일회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HDI도 마찬가지로 4분기 쪽 좀 말씀을 드리면 한 219억 정도 발생했는데 HDI도 중국 경무장 표율화 등으로 인해서 한 180억 정도, 한 200억 정도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기타 충당금 쪽으로 해서 일회성 비용이 합쳐져서 한 280억 정도고, 연간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중국 일회성 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판매보증 충당금 쪽에서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 밀려 들어와가지고 한 320억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HDI도 해당 일회성 비용은 올해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발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관세 효과 같은 경우는 다당연히 2026년에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회성 비용의 관세 효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34억 정도 되고요. 연간으로 보면 한 1,890억 정도 됩니다. 그 엔진 같은 경우도 4분기에 경산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4분기에 밀려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연간으로는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조정은 교차 판매로 인한 부분들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향후 이런 그림들은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걱정하신 것이 현재 이런 상태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향후, 그러니까 이전에는 HDI랑 HC에 서로 교차되는 물량이 있었는데 합병검이 되면서 그걸 갖다가 제거해주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정동익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KB증권의 정동익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환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6페이지, 7페이지 뭐 이렇게 보면 두 회사의 이제 그 매출 규모의 차이를 감안을 해도 환 임팩트가 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4분기만 놓고 보면은 현대건설기계 쪽은 한 153억 정도 되는데 인프라코어 쪽은 한 320억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좀 환 임팩트가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환율이 1,350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뭐 연평균 환율을 한 1,450원 정도로 100원 정도 높게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민감도를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HDI하고 그다음에 이제 HC 쪽하고 지역별 브레이크다운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코어 쪽에 북미랑 유럽이 합쳐져 있는데 좀 북미랑 유럽 각각이 그 4분기 또 뭐 2025년 연간 이렇게 좀 어떤 톤이었는지를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혹시 이 브레이크다운 자체를 뭐 HC하고 유사하게 신흥하고 한국을 좀 쪼개고 북미랑 유럽을 좀 이렇게 쪼개서 숫자를 좀 제공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 임팩트 차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면은 HC가 4분기 한 153억이고 HDI는 320억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HC는 건설기계 부분만 포함되어 있고요. HDI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하고 엔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HC는 유로 포션이 좀 작은 반면에 HDI는 유로 포션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로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진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외화 오픈 금액 자체가 조금 HDI가 CE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오른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환율이 저희가 1,350원으로 돼 있고 1,450원이 한 7% 저희가 상승을 하는데 저희가 한 해지가 조금 한 40% 정도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걸 증가한다고 해서 100% 증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 요 정도 가면은 저희가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의 손익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거 자체가 좀 제가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제 1,350원, 1,450원으로 한 10% 정도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IRQ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의 그 지역별 매출 실적 관련돼서는 저희가 21페이지 샘플을 이번에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8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실적을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뭐 양사 브랜드까지 나눠가지고 드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한영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미 시장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북미의 현재 지금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딜러 재고 몇 개월치 있는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HDI가 굉장히 재고가 조금
과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이 이제 좀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그 북미 시장 그 판가 관련해 가지고 그 관세 임팩트 때문에 올라가는 뭐 여러 비용들을 조금씩 이제 판가로 전가를 하셔야 될 텐데 판가 인상 계획 혹은 실행하신 게 있는지랑 그게 이제 관세 관련한 영향들을 커버할 정도인지 그런 거 업데이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영업본부 최태근입니다. 사실은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 재고 때문에 뭐 당사뿐만이 아니라 전 경쟁사가 24년부터 25년에 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25년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현대의 경우는 24년 말에 딜러 재고가 한 3,600대 수준에서 25년 말에는 3,000대 수준으로 한 590대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 디벨론의 경우도 죄송합니다. 요게 네네. 제가 요거 정리를 했는데 이거 딜러 재고 잠시만요. 이게 통합으로 지금 제가 숫자가 좀 나왔는데요. 양 브랜드 합쳐서 24년 말에 한 3,590대 수준을 3,000대로 한 16% 좀 절감을 좀 했고요. 역시 법인 역시 한 2,950대를 1,900대 정도로 줄였습니다. 아직 딜러 재고 그 법인 재고는 딜러만큼 줄이지는 못했지만 딜러 재고는 좀 많이 줄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뭐 전년 대비 한 14% 정도 줄였고 이는 MOH 기준 한 7개월 정도 6.3개월치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부터 홀세일보다 리테일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2026년에도 딜러 재고를 한 2,234대로 한 4.5 MOH까지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좀 혼란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판가 관련해서는 잠시만 제가 여기 판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 달에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양 브랜드 모두 클래스별로 좀 가격 인상을 좀 단행을 좀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클래스별로 다른데 현대의 경우는 뭐 ADT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굴착기 같은 경우는 8%, 뭐 기타는 5% 정도 인상을 좀 단행을 했고요. 디벨렌의 경우도 뭐 컴팩의 경우는 한 8%, 그다음에 기타 기종은 3.8%,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3.4% 줄여서 이렇게 한 10% 수준의 가격 인상 효과를 좀 단행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세가 보편 관세 15%,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영향으로 한 6%에서 21% 효과인데 이를 상쇄하고자 앞에 언급드린 대로 25년의 인상에 이어 26년 1월 달에도 저희가 전기정 6% 정도 인상 계획을 좀 수립을 하였으나 25년 4분기부터 1월까지 경쟁사들의 가격 동향을 보았을 때 크나큰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가격 인상을 할 경우에는 시장 가격의 경쟁력이 좀 주춤할 것 같아서 지금 26년 인상 계획이었던 5%, 6% 수준을 1분기 정도 보류를 하고 경쟁사 동향을 살펴본 후에 2분기 이후에 가격 조정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고요. 하나는 그 북미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면 21페이지의 브레이크다운에서 이렇게 북미의 성장을 되게 공격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뭐 20% 이상 성장인 것 같은데 이거의 좀 분기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판가 인상
이 경쟁사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상황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더 좋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트렌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엔진 질문 드렸었는데 이 산업용 엔진의 그 지금 4분기나 올해 상황이 어떨지 이게 작년 3분기에 조금 얘기가 좋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뭐 재고가 조금 있었던 거를 4분기 해소하고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흐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 차량도 올해 이제 꽤 성장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것도 국내에서 나가면은 관세 영향을 꽤 받을 것 같은데 산업 차량 사업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북미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숫자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저희가 23년, 24년의 성장 이후에 25년은 사실 큰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 효과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북미 시장이 전년도와 유사하다. 뭐 앞서 말씀드린 한 2% 정도 하락인데 뭐 대동소이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기저 효과가 좀 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월에 차세대 신기종 그리고 기존에 팔지 않았던 CTL이라는 신기종 그 신규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서 물량 증대를 좀 저희가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대수 기준으로는 한 15% 뭐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지만 8% 정도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고 전반적인 분기별 트렌드는 저희가 뭐 10월, 11월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그 관세로 인해서 선구매는 연말에 종결이 되고 이후에는 뭐 계절적 그 시즈널리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흐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 2월에는 조금 주춤하더라도 3월 달에 신기종 런칭을 기반으로 해서 12월까지의 흐름은 그 평년 수준의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뭐 특별히 시장 수요가 대동소이한 과정에서 상저하고 뭐 상고 하저 등 그런 건 보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시즈널리티를 반영한 사업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진은 4분기 이후의 흐름. 엔진은 작년에 그 주요 고객사들 상황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변동폭이 컸던 한 해였고 현재 주요 고객사들의 그 재고 현황을 보면 정상화된 상태로 좀 보여지고 시장 회복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재고를 좀 민감하게 조정하면서 엔진을 구매하고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차량의 경우는 산업 차량은 뭐 지금 작년에 좀 저희가 구겨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작년에 사실 북미 시장의 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고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저 효과 때문에 북미 시장의 성장 트렌드가 일부 반영됐고, 그렇지만 이제 관세로 인한 신규 시장 개척을 좀 목표로 그 판매가 저조했던 유럽과 인도 지역의 채널 개선을 통한 판매 물량 회복을 좀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북미보다는 2026년에 북미 인도 지역은 전년 대비 한 45% 정도 증가하는 공격적인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네, 그런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써서 저희 정기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출범 이후 작년에 이제 저희가
통합을 결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합병이 순조롭게 통합이 이어져 온 것들이 다 여기 참여해 주셨던 투자자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원 덕분에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대로 좀 더 저희가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하고 또 지금 오늘 발표 내용들을 또 저희가 또 지킬 수 있도록 말씀드린 부분들을 더 노력해가지고 다음 경영실적 설명회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